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고생한 시간이 얼마냐. 아유. 지금 뭔 소리라는 거예요? 에? 미쳤어요? 왜 그만둬? 뭘 그만둬요? 절대 못 그만둬요. 맞아. 절대 못 그만둬. 어떻게 알았지 이거? 네. 여기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요즘 이제 보는 드라마인데,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제 와이프 추천으로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 드라마 보니까는 여기 갑자기 이제 병원 안 나오고 이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뭐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는데 가끔씩 생깁니다. 제가 인턴할 때도 제 인턴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갑자기 병원 안 나와서 그만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암만 힘들고 괴로워도 좀 잠을 못 자고 막 일이 계속 쏟아져도 이제 정신적인으로 이제 지탱할 수만 있으면 그거를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의사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면은 제 생각엔 충분히 그 과정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웬만한 거는 다 극복을 했으니까 그 과정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거, 이제 감정적으로 뭐 의사 같은 동료나 선후배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정신적, 감정적으로 이제 힘들 때는, 그때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인턴 동기도 이제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이제 의사 선배와의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만 몸이 편해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결국 그거를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가면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해서 그거를 결국은 자기가 버텨내지 못하면 이제 그만두고 뭐 다른 길을 찾거나, 아니면 뭐 그 친구의 경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의사들한테 좀 감수를 받고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물론 뭐 드라마적인 뭐 극적 요소를 좀 부여하긴 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깨진다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이제 민년차나 교수님한테 이제 야단을 맞고 혼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성형외과 특성상 1년차가 모든 일을 다 집중해서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년차가 만약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빵꾸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뭐 환자 준비가 뭐 수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준비할 때 이제 환자가 뭐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걸 캐치 못했다든지, 그러면은 수술이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런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1년차는 정신을 이제 집중을 해서 환자를 케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 실수를 하거나 일이 이제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2년차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많이 야단을 맞고 혼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럼 본인이 이제 잘못해서 야단을 맞거나 혼나면은 뭐 그게 이해가 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극복을 해내면 다행이지만, 그걸 극복을 못하는 경우는 뭐 이제 여기 나오는 장면처럼 뭐 병원을 그만둔다든지 도망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저는 다행히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생각하는 게 1년차 때는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뭐 먹고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공터, 병원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저희 병원이 이제 공터가 좀 몇 군데 많았는데, 그래서 뭐 사람 없을 때 야 하고 막 굉장히 큰 소리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랬던 기억이 가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기 도재영 산모 재환자인데요.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당직 선생님한테 오더 내고 매니지 좀 부탁한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아, 네.
헐. 네, 여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 보면은 이제 당직을 다루는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참 이것도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월말이나 월초가 되면은 그 달에 이제 스케줄 당직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직표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주말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본인 생일날 그런 날들은 사실 누구나 당직 쓰기 싫겠죠. 그래서 그런 날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제 먼저 체크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주말 당직은 평일 당직보다 훨씬 힘듭니다. 예,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평일에는 백업을 봐줄 수 있는 의사들이 이제 주위에 많고 그렇지만 주말 되면 웬만한 의사들 다 퇴근해서 뭐 집으로 가거나 병원에 별로 없죠. 그래서 그때 주말에 생기는 환자들이나 신환들, 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은 다 당직 의사가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고 또 백업을 봐줄 수 있는 의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긴장도 많이 돼요. 이게 뭐 중환이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가 오면 어떠나 막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주말 당직은 사실 대부분의 의사가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또 의사들의 성격이나 이제 그런 이제 캐릭터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제 누구나 쓰기 싫어하는 주말 당직을 이제 나는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바꾸고 싶었는데 그걸 흔쾌히 바꿔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 난 절대 안 된다. 좀 약간 야박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 보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뭐 숨겨졌던 뭐 성격이나 뭐 그런 거를 알 수도 있는 계기도 됩니다. 네, 이제 성형외과 이제 인턴 뭐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기억에 남았던 환자들도 있고 힘든 환자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성형외과 당직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접하는 케이스가 이제 봉합 환자들,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놀다가 다쳐서 이제 얼굴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이 이제 봉합 이제 봉합을 했던 날이 하루에 15명인가 16명 그렇게 봉합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날이 아마 어린이날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당직을 섰는데 너무 많이 다쳐서 이게 보통 이제 애들 같은 경우 뭐 어느 정도 뭐 중고등학생들은 컨트롤이 되니까는 그냥 국수 맞춤만 해서 봉합해도 충분하지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미취학 뭐 유치원생이나 심지어는 뭐 3살, 4살 그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엄마가 보호자가 옆에서 붙잡고 봉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면제, 포크라비라는 이제 수면제가 있는데 그거를 먹이거나 아니면 뭐 케타민이라는 약을 이제 정맥 주사를 해서 애들을 재워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이나 뭐 봉합하는 과정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오면 최소한 30분에서 어떤 경우 1시간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런 날은 이제 10몇 명씩 오면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못 먹고 뭐 심지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이제 응급실에서 살아야 되는 날도 있고 또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오는 환자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로 얼굴뼈가 골절이 있는 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봅니다. 이제 팔다리 뼈나 이제 다른데 얼굴 밑으로는 정형외과에서 보게 되는데 얼굴 위쪽에 골절은 다 성형외과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로 얼굴뼈 골절이 온 경우는 다 이제 성형외과 환자들 성형외과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뭐 교통사고가 갑자기 많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참 진짜 뭐 밥 먹을 시간을커녕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실 정도로 바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말에는 그런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났고 또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또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았던 환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성형외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안정된 이제 스테이블한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뭐 통증이나 뭐 그런 거를 호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통제를 처방할 일이 뭐 거의 없고 처방하더라도 뭐 타이레놀이나 뭐 간단한 진통제를 처방하는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았던 환자는 이제 40대 중년 남자 환자인데 이제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골절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정형외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전원이 됐습니다. 이제 다리뼈가 골절이 되면은 이제 다리 쪽은 특히 하지 쪽, 그 정강이 쪽은 혈액순환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심지어 뭐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거의 안 나와서 뭐 다리를 절단하는 케이스까지도 생기는데 그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리 쪽, 정강이 쪽에 상처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나와서 저희 과에서 이제 플랩 수술이라고 해서 그 뭐 다른데 뭐 어깨나 뭐 등에 있는 피부나 조직을 떼다가 이식해주는 수술을 했던 환자인데
그 환자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뭐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심할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통증을 호소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달라고 아마 정형외과 있을 때부터 처방을 받았던 환자 같은데 그래서 그 중독이 돼서 그걸 이제 끊지 못해서 이제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원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직 이른 날은 그거를 이제 최대한 안 주려고 했지만 뭐 다른 의사가 잘 모르거나 그럴 때 처방을 해도 그래서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워서 이제 환자는 달라고 그러고 저는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입원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저랑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끊지 못하면 퇴원해서도 절대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 못한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설득을 해서 결국은 퇴원할 때는 이제 다행히도 마약성 진통제를 끊을 수 있어서 잘 퇴원했던 환자였던 케이스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